아마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그는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사시앙 피누농나그달라응 모데르니 사시온 마빌리스나 파그파굴라드앗 나파칼라킨 카야마난 사이란 페로 사카빌라응 라핫 응 캉양 카팡야리안 두마팅린 앙 아라오 쿵사한 밀리용 타오앙 루마바스사 란상한 우팡 이박삭시아 페로바킷 빠노 앗바긴 나비고앙 이상아리 나마이페라 말라카스나 밀리다리아 수포르타 응일란사 피나카마카 팡야리앙 반사사문도 앗파노린 나타포스앙 마이깃 달라왕 리봉타운나 모나르키아 사페르샤. 이 비디오에서는 시아 무함마드 레자 파울리 이란의 마지막 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다룹니다. 앗파그 우사판틴 나틴 티토 앙나가남 누온나 레볼루시온나 나그파바고사 카사이사얀 낭 반사 막파카일란난 페로바고 나틴 시물란낭 탈라카얀 히히기랑 아코사이오 낭라이카 타키 서브스크라이브 나린 앙 아르빈 폴로TV 나파칼라 킹 툴롱나 니토사 밍마가 컨텐츠 크리에이터 카야 나만 시물란나 나틴 1970년대 말 많은 사람들의 눈에 이란은 여전히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는 아직 권력을 잡고 있었고 군대를 장악했으며 정부를 통제하고 있었고 서방의 몇몇 강대국들의 지지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서는 많은 이란인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1978년 1월에 있었던 사건 중 하나가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신문에 한 유명한 종교 지도자를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사에 나오는 내용을 믿는 대신 오히려 정부에 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위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이란 혁명으로 가는 첫걸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란을 통치한 가문의 기원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함마드 레자 팔라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인 레자 샤 팔라비에서 시작됩니다. 무함마드 레자 팔라비는 1919년 10월 테헤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란의 혼란기에서 성장했습니다. 나라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정부는 약했으며 이란은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자주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레자 칸은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군인이었고 군대 계급에서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군복무를 시작했고 나중에는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기존 정부의 약점도 더욱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당시 이란은 1세기 넘게 통치해온 카자르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비록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외국 세력의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무역과 나중에는 석유 때문에 이 지역에 큰 관심을 가진 영국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이란에서 대규모 석유 매장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나라는 국제 정치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이란은 중립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 때문에 여러 군데의 통로와 작전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1917년에서 1919년 사이에 이란은 심각한 기근까지 겪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수백만 명이 식량 부족, 질병, 그리고 전쟁의 영향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스페인 독감의 확산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많은 이란인들은 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카자르 왕조는 위기 속에서 더 이상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1921년 2월 레자 칸과 그의 군 동료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쿠데타 이후 레자 칸은 빠르게 이란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tao sa Iran, si Reza Khan. 그는 진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는 군대를 이용해 반란을 진압하고 정부의 전국적인 통제력을 강화했습니다. 그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이전에 지배하던 왕조는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마침내 1925년 12월 카자르 왕조는 완전히 권력에서 축출되었습니다. 레자 칸이 이란의 새로운 차로 선언되었고 그는 팔라비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란 역사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현대화, 대대적인 변화, 그리고 결국 중동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 중 하나로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결정들로 가득 찬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1935년에 레자 샤는 큰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는 외국과의 공식적인 대화에서 더 이상 나라를 페르시아라고 부르지 말고 이란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이름 변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자샤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란이 단순히 역사책에 나오는 옛 제국이 아니라 고유한 이름과 방향, 그리고 힘을 가진 현대적인 국가임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무함마드 레자 팔라비가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왕세자였습니다. 즉, 그는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통 아이들처럼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의 교육은 아버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군 장교들이 그를 가르쳤습니다. 레자에게 그의 아들은 단순히 읽고 말할 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명령을 따르고 이끌며 군인처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군사훈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가 이란을 현대화하고 싶다면 그의 아들은 유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레자가 어렸을 때 그는 스위스로 보내져 공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학교는 더 잘 정비되어 있었고 생활은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은 서구 문화에 더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란도 현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럽에서 공부하는 동안 세계 정세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나치 독일이 강해졌고 이탈리아의 영향력도 커졌으며 일본은 아시아에서 세력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처음에 이란은 중립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레자 국왕은 아무 강대국 편에도 쉽게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이란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단순히 석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위치도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소련에게 이란이 독일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소련이 독일과 싸우는 동안 보급품을 보내기 위해서도 이란의 경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941년 8월 영국과 소련군이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나라의 방어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연합국의 압력에 직면한 레자샤는 어쩔 수 없이 왕위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은 그의 아들 모하마드 레자 모하메드였습니다. 1941년 9월 그는 이란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었어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어렸으니까요. 그는 아직 강력한 자신의 권력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자체도 전쟁 중에 이곳을 점령했던 나라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왕관은 있었지만 아직 완전한 권력을 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계속되는 동안 이란은 연합국의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보급품들이 이곳을 통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1943년에 테헤란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연합국의 새 거물 지도자인 루스벨트, 처칠, 그리고 스탈린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에게는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세계의 운명을 두고 강대국들이 논의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그들 자신은 거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모하메드 레자 팔라비의 생각이 서서히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강대국들이 이란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군대, 정부, 경제에 대한 확고한 통제력이 없을 때 한 왕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한때 단지 권력의 상징에 불과했던 젊은 그는 진정한 권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통치를 강화하는 방식이 바로 많은 이란인들이 점점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제 계속해봅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란에서 권력의 흐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모하메드 레자 팔라비의 권한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는 명목상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들 중 많은 부분은 여전히 외국 세력과 국내의 강력한 정치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945년 유럽에서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란 북부 일부 지역에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련군의 철수가 매우 느렸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과 소련 사이의 긴장이 커졌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근처 지역에서도 이란 중앙정부로부터 더 큰 자율권을 원했던 단체들이 있어 이 지역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다른 정치인들의 권력이 약해지는 반면 하방은 점점 더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통제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이르러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군주제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점차 이란에서 진정한 권력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와 함께 그의 개인적인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왕으로서 그에게는 왕위를 이을 후계자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혼은 단순히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와 왕조의 미래도 여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는 이집트 왕실의 일원인 포시아 공주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바탕 팔라비 왕조에게 큰 성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실 중 하나와 연결을 맺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딸 하나를 두었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결혼했지만 두 번째 결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1950년대 후반 에파라 파라디바와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은 4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중 2 아들은 왕조의 후계자로 여겨졌습니다. 그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정리하는 동안 전국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바로 석유였습니다. 20세기의 이란의 역사를 바꾼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라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에 대한 통제였습니다. 많은 이란인들은 외국 기업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이란 자체에는 충분한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가 자신의 천연자원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1951년 여디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함마드 모사데그라는 인기 있는 정치인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이란의 석유 산업을 이란의 통제 아래 두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란인들에게 이것은 자유와 국가적 존엄성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으로서는 자국의 이익에 대한 큰 위협이었습니다. 갈등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사업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서방과 소련 사이에 점점 더 심해지는 냉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서방의 많은 지도자들은 이란이 약한 정부를 가지게 되면 공산주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갈 것을 우려했습니다. 1953년에 이르러 한 위기가 터지면서 나라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년 후 공개된 서방 정보기관의 기록을 포함한 여러 문서에 따르면 모사데그를 건져에서 몰아내는 작전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혼란의 한가운데서 그는 일단 이란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통치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1953년 사건 이후 그는 이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환과 함께 그의 권력은 이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군대를 더 잘 통제하게 되었고 정부도 더 잘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변화시키기 위한 자신의 계획을 추진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해지는 동안 언젠가 그의 통치에 도전할 세력들도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 그는 절정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함마드 레자 팔라비는 이미 주요 정치적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군대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냉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는 서방 여러 나라의 지원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복잡하며 다양한 집단이 모여있는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수 있을까요? 이란은 단일 문화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민족 집단이 있었고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었으며 서로 다른 신념과 지역적 신앙이 존재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중앙정부보다 지역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더 클 때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국가의 통합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사회에 대한 통제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점점 더 엄격해졌고 감시도 많아졌습니다. 비판자들에 대한 제한도 더 많아졌습니다. 국가가 감시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는 사바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란의 주요 정부 및 보안기관입니다. 공식적인 목적은 이란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두려움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역사적 기록과 연구에 따르면 많은 정부 비판자들이 체포되어 조사받았고 일부 경우에는 구금 중에 심한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은 국가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억압과 동시에 자주 간과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통제를 강화하는 동안
그는 또한 이란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1963년, 그는 백색 혁명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름과는 달리 이것은 무장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경제, 교육,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대규모 계획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나라를 더 현대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조치 중 하나는 토지개혁이었습니다. 당시 넓은 땅들은 부유한 가문들과 권력 있는 집단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아래에서 이 넓은 땅의 상당 부분이 더 많은 농민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석유에서 나오는 막대한 수익을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더 많은 학교가 세워졌고 더 많은 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더 많은 지역사회에 기본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교육 확대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전문가들이 나라에 등장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접근성도 확대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드물게 방문하던 지역에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생겼습니다. 여성의 권리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의 여성들은 전국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란인들에게 이것은 현대화로 가는 큰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깊은 분열 중 하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백색 혁명을 발전으로 가는 길로 보았지만 다른 이들은 이것을 전통과 국가의 종교적 정체성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시행되는 변화들이 너무 빠르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영향력이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란 전역에서 점점 알려지기 시작한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샤의 권력에 가장 큰 도전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두 관점, 즉 현대화와 보수적인 종교가 충돌하게 됩니다. 이 충돌은 이란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이란의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점점 더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돈에 관한 것도 아니고 석유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의 방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란인들은 백색 혁명이 가져온 변화에 만족했습니다. 더 많은 학교,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아진 인프라가 생겼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었지만 모두가 이 변화를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오랫동안 사회의 일부였던 전통에서 너무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고 믿는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의 중심에서 더욱 유명해진 종교 지도자가 있었으니 바로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였습니다. 1963년 백색 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곳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방향을 거듭해서 의문시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와 이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는 유명한 종교 지도자에서 전국적인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1963년에 그가 강렬한 연설을 하면서 긴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연설에서 그는 샤를 직접 비판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반대 의견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국가 권위에 대한 심각한 보전으로 보았습니다. 연설 며칠 후 호메이니는 체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시위대와 보안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결국 석방되었지만 그의 비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정부, 경찰에 맞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다시 체포되어 결국 이란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처음에는 터키로 보내졌습니다. 그 후 이라크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해 동안 그는 시아 정부에 맞서 자신의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가 이란에 없어도 메시지는 퍼져나갔고 영향력이 커지는 동안 나라 안에서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제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빠른 발전의 시기였습니다. 석유 수입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1970년대 석유 위기 이후 세계 시장에서 석유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유가 있는 모든 나라가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이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란의 경우 석유에서 얻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다양한 산업의 확장에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오일 부문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용 제품, 석유화학, 시멘트, 섬유, 그리고 농산물의 생산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늘고 도시가 성장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집과 자동차, 현대적인 가전제품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주요 도시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서양에서 온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현대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발전을 목격하는 동안 다른 이들은 나라의 옛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회의 분열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이란이 서서히 형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은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삶의 방식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한편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는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을 새로운 이란의 주요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그는 더 많고 더 화려한 칭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란의 힘과 역사를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의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1971년에 열린 대규모 축제로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유산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지도자들과 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에게 이것은 이란의 힘과 위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Pero para sa kanyang mga kritiko,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고 그가 이란의 새로운 이미지를 세계에 보여주는 데 몰두하는 동안 나라 안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새로운 건물로도 석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란은 석유로부터 막대한 수입을 올렸고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그는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의 시각에서 이란은 중동에서 서방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란 내부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부유해지는 동안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나라의 발전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과도하게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197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란의 자금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샤의 예산이 더 커졌습니다. 그는 더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고 더 많은 무기와 군사 장비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란을 지역 강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즉, 이란이 주변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문제도 커졌습니다. 왕실 가족, 가까운 관리들, 그리고 궁전의 부유한 동맹들 주변에서 부패가 심각해졌다는 보고서와 연구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해 보입니다. 나라는 부유해지고 있지만 모두가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동시에 물가도 올랐습니다. 경제에 더 많은 돈이 들어왔지만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일상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집에 큰 돈이 들어왔어도 소수의 사람만 그 돈을 관리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의 삶이 바로 나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전 많은 이란 사람들이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라는 부유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불만이 커질수록 정치도 점점 더 억압적으로 변했습니다. 1975년 그는 이란에서 단 하나의 합법 정당만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라스타키스당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공식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면 이 정당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샤에게 이것은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평가들에게 이것은 그가 정치에서 진정한 경쟁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집단이 그를 반대하며 더욱 단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념은 모두 같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보수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좌파들도 있었습니다. 자유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가진 불만은 하나였습니다. 그의 통제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궁전은 사람들의 실제 삶과 너무 멀어졌습니다. 해외에서는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이름은 점점 더 널리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망명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이란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설교와 녹음이 서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지지자들이 그의 말을 몰래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점차 그는 샤에 맞서는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78년 1월 에틸라트 신문에 실린 한 기사가 더 큰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이 기사는 호메이니와 그의 지지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었고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충돌로 인해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시아파 이슬람 전통에서 사망 후 40일이 지나면 죽은 이를 기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반복되었습니다. 시위가 일어나고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또다시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분노가 커집니다. 1978년 8월 혁명 시기에 가장 어두운 사건 중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아바단시에서 시네마렉 극장이 불에 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권이 관련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 대한 분노를 더욱 폭발시켰습니다. 시위가 확산되자 샤는 몇 가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라스타키스당을 해산시켰습니다. 정치적으로 한 발 물러설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너무 커져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대하는 운동은 너무나도 넓게 퍼졌습니다. 1978년 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은 한 집단의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대규모 봉기가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있고 학생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평범한 가족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같았습니다. 샤의 통치는 이제 끝나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샤는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몇몇 외국 외교관들까지도 시위에 가담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누가 진짜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군 지도자들이 야당과 대화를 시작하자 그의 권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1979년 1월 샤는 이란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그가 휴식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떠난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오랜 망명 생활 끝에 이란으로 돌아왔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라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때 시아파가 현대적이고 강력하며 서방과 가까운 나라가 되기를 꿈꿨던 이란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군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점차 이슬람 공화국이 되었고 시아파 몰락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한 군대를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큰 나라들의 지지를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국민들이 신뢰를 잃는다면 말이죠. 아무리 궁전이 크더라도 사람들의 분노는 그것을 흔들 수 있습니다. 샤 무함마드 레자 팔라비가 1979년 1월 이란을 떠났을 때 그는 단지 권력을 잃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병도 앓고 있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그는 몇 년 전부터 백혈병, 즉 혈액암을 앓고 있었고 그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한 곳에서 치료를 받는 대신 여러 나라를 옮겨 다녔습니다. 이집트, 모로코, 멕시코, 파나마 등 여러 나라를 전전했습니다. 결국 그는 치료를 위해 미국 입국을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그의 상태가 이미 심각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980년 7월 그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6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이란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묻혔습니다. 한편 나라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란 혁명 이후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979년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 이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나라는 수십 년 동안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1980년부터 1988년까지 피비린내 나는 이란,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989년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사망한 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란은 계속해서 시위, 제재,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긴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의견은 그에 대해 여전히 분분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그는 빠른 발전, 현대화, 더 많은 학교,
그리고 더 강한 경제를 가져온 지도자입니다. 반면에 다른 이들에게 그는 부패, 자유억압, 그리고 지나치게 준원 집중화된 권력의 상징입니다. 어쩌면 두 입장 모두 일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무하마드 레자 팔라비의 역사는 선과 악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나라를 현대화하고자 했던 한 지도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점점 더 많은 자신의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 이란 역사상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